우리가 남이가 프랑스가 동유럽에서 영향력이 강해지는 한국을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거대한 무기 및 원전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동유럽에서 한국과 프랑스가 연이어 격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의 방위 산업은 유럽이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콕 집어 한국 무기를 사지 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 한국은 눈에 까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일까요? 26일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약 2시간가량의 연설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이 초강대국이 돼 자국 국경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륙이 분열돼 있다며 오늘날 유럽은 치명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더 빨리 생산하고 더 많이 생산해 유럽 방위 산업을 건설해야 한다라며 종종 미국 무기와 때로는 한국산 무기를 구매할 순 있지만 우리가 유럽 방산을 발전시키려면 유럽 장비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3년 세계 방산 수출 시장은 미국이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로 프랑스, 러시아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2018년에서 2022년 기준으론 러시아가 프랑스에 앞섰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프랑스가 2위로 올라섰습니다. 동유럽 각국이 소련제 무기를 서방 무기로 대체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프랑스 역시 동유럽 진출에 적극적인데요. 프랑스는 인도 등 비유럽 시장에서는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유럽에선 그리스에 17대의 라팔 전투기를 판매한 걸 제외하면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폴란드를 시작으로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에 무기 수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유럽의 무기 생산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빠른 납기 능력을 바탕으로 속속 계약을 따내고 있죠. 프랑스는 이를 의식한 듯 무기 생산 속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세바스티앙 르코르느 프랑스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납기일이 가격보다 더 중요한 동유럽 국가와의 특정 계약을 놓친 바 있다고 밝힌 뒤 프랑스는 무기와 포탄 생산 속도를 높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가 한국과 격돌하는 건 방산뿐만이 아닙니다. 동유럽 원전 사업을 두고도 한국과 경쟁 중인데요. 체코 정부는 지난 2022년 3월 중부 지역인 두코바니 원전에 최대 1200메가와트급 가압경수로 원전 한 기를 짓는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이후 체코 정부는 이 원전을 포함해 두코바니와 테물린 지역에 각각 2기씩 총 4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업계는 체코 원전 건설 사업비가 우리 돈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코바니 원전 수주전은 당초 우리나라를 포함해 5개 국가가 관심을 보였으나 안보상의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가 일찌감치 제외됐고 최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자격 미달로 탈락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한국 수력 원자력을 필두로 한국전력기술, 한전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참여한 팀 코리아와 프랑스 전력공사의 2파전으로 수주전이 진행 중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3월 체코를 방문한 것도 원전 수주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EDF는 같은 유럽 지역에 속해 있는 데다 유럽 내 원전 건설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의 고공 지원 사격이 더해지면서 원전 수주전이 프랑스로 기울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한수원 등 팀 코리아는 상대적으로 싼 가격과 아랍에미리트의 극한 환경에서도 일정대로 원전 준공과 상업 가동까지 마친 온타임 온버짓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통상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건설 기간 없이도 예정 기한과 예산 내에 원전 건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기와 마찬가지로 신속한 공급 능력을 내세운 거죠. 뿐만 아니라 체코는 자국의 대표 브랜드인 스코다를 포함해 자동차 제조업을 기간 산업으로 삼고 있는 만큼 전기차 등 전동화 전환과 2차 전지 등 우리 주력 산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여의도튜브였습니다.